91페이지 전산세무 1급 88의 기출문제 재무회계 이론 문제 1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처분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할인 발행 차금은 향후 발생한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우선적으로 상계 처리하죠. 그지? 자기주식 처분이 하고 자기 처분 손실 상계 처리,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계 처리, 감자 차익과 감자 차익 상계 처리. 그지? 기업이 현물을 제공받고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 금액을 합니다. 기업이 현물을 제공받고 주식을 발행한 경우는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 주식의 발행 금액을 해요.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 비용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한다.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 비용은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 비용은 뭘 얘기하는 걸까?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 비용은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대요. 근데 이게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네, 이거는. 일단 이렇게 그냥 외워둬야 될 것 같아요.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 비용. 자본거래 비용은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자본거래, 그러니까 뭐 주식 발행하다가 주식 발행 안 하기로 했다, 뭐 이런 건가 보다 따지면 중도 포기라는 게. 응? 그 가끔 가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회사가 그 올 초에 그 주식 뭐지? 주식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뭐 그때 같은 그쪽으로 돈이 다 몰리면서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이후에 상장을 회사들이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상장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거든. 그럼 상장을 준비하려고 들어갔던 비용들을 중도에 그냥 포기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차익이 아니라 단기 손익 처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무슨 얘기인지 할까요? 종종 상장을 진행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종 상장을 진행하다가.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해서 기존의 주주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금액을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합니다.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얘기하는 거죠. 4번은. 3번이 틀렸고 2번.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회계 변경을 점진적으로 처리해서 그 효과가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고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해서 소급 적용한 후 추정의 변경 효과를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정책의 변경을 점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과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에 적용한다. 당해 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전부 다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거지 종료일부터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해서 적용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 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 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재작성한다. 이게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이고 전기 이전에 영향을 미치면 전기 이전의 재무제표도 재작성해야 된다. 그치? 예. 2번은 어쨌든 3번이 틀린 거고요. 3번. 다음 중 차입원가의 자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입원가도 사실은 많이 필기했었는데 차입원가 또는 뭐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그다음에 뭐 또는 뭐 건설자금이자 이런 표현 씁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을 1억 원을 들여서 신축하려고 하는데 내 돈은 6천만 원밖에 없고
4천만 원을 차입했더니 이자가 400만 원 발생했다. 예, 기업회계 기준은 선택자본화. 원칙은 이자 비용 또는 기간 비용 처리. 예외적으로 문제에서 자본화 대상이다. 또는 자산 처리해라. 이렇게 나왔을 때 무슨 중인자산? 건설, 중인자산 처리하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강제 자본화. 강제 자본화.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중인자산? 건설 중인자산, 자산 처리해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차입원가 또는 자본의 대상 금융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본의 대상도 차입원가, 자본화 이렇게 표할 수 있죠. 이렇게 필기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3번 다음 중 차입원가의 자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차입원가 자본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하고 재고자산 취득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재고는 취득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그래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고자산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적격자산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업회계는 네 가지 다 되는데 유형, 무형, 투자자산, 재고자산. 근데 그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만 돼요. 차입원가 자본화가. 차입원가의 회계 처리 방법은 매 회계 기간마다 적격 자산별로 새로운 방법을 반드시 변경해서 적용해야 된다. 새로운 방법으로 반드시 변경.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음. 한 번 처리한 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돼요. 우리 그 회계정보의 지적 속성에서도 나왔지만, 그지? 계속성에 의해서 기간별 비교 가능성, 계속성, 기간별 비교 가능성에 의해서 전기보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하려면 한 번 적용한 회계 처리 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한 번 적용한 법은 계속 적용해야 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변경이 가능하고 2번이 틀렸고 차입원가에 자본하는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었고 차입원가가 발생하였으며 적격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취득활동이 진행 중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기에 인식하고 차입원가에 자본하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판매 가능한 상태는 이제 재고자산 얘기하는 거죠.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종료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하는 건 취득하고 나면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는 거지. 이자 비용을. 취득하고 나서 들어가는 이자 비용은 취득 후 지출이지. 취득할 때까지가 취득원가고. 이해갈까요? 4번. 다음 중 수익의 인식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상품권을 판매한 경우 수익은 물품 등을 제공 또는 판매해서 상품권을 해소한 시점에 인식하죠. 상품권을 팔았을 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배당금 수익은 수익 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당금을 수취한 시점에 인식한다. 이건 배당금 수익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 인식한다. 배당금은. 그 2번이 틀렸고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수익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회수 불가능하다고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
추후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대손 얘기하는 거죠, 대손. 그죠? 추후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 수익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회수 불가능하다고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 대손 처리합니다.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 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산하고 발생 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 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산하고 발생 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5번 다음에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재고자산이란 정상적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생산 과정에 있거나 사용된 자산을 말하고 재고자산은 1년 이내 기간에 생산에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하며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운임 및 수익관세 등은 취득원가와는 별도로 판매비와 관리비를 인식한다. 틀렸죠? 취득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취득원가 포함이죠. 3번 틀렸고 적성품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서 발생한 재고자산을 말한다. 적성품은 위탁 판매할 때 나오는 거죠.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보낸 물건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88회 기출문제 재무회계 이론 문제가 끝났고요.